손흥민은 한국과 아시아 축구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 손흥민이 세계 축구 최고 권위상인 발롱도르에서 10위라는 한국 선수로서 또 아시아 선수로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고 팀 동료 해리 케인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당당히 11위에 선정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영예를 품으며 발롱도르 1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발롱도르 10위권대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초인데요. 지난 2007년 이라크 축구의 전설 중 한 명인 유니스 마흐무드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가장 높은 발롱도르 순위 29위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 직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후 손흥민이 지난 2019년 22위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썼고 이어 3년 만에 자신이 세웠던 기록을 경신하며 또 다른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이 순위는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팀 동료 해리 케인 21위보다 월등히 높은 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손흥민과 토트넘은 20일 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에 맞춰 훈련에 돌입해야 합니다. 토트넘과 콘테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숙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에 취해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콘테 감독은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왼쪽 공수 조합은 많은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페리시치, 오른쪽이 손흥민 선수의 지난 에버튼전 히트맵입니다. 양쪽 사진을 이름 설명 없이 봤다면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은 왼쪽이 손흥민, 오른쪽이 페리시치라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페리시치 선수가 윙백 포지션의 수비수이지만 상대 진영 높이 심지어 문전에 가깝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럴 것입니다. 때문에 본래 손흥민 선수의 장기인 문전으로 파고들기, 문전 근처에서 인사이드 가마차기가 같은 팀에 의해 전면 봉쇄돼 버린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에버튼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알렉스 맥니시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너무 깊이 내려가 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은 높은 곳에 있을 때 훌륭하다는 것이다. 데얀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케인은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지만 손흥민은 다소 부족하다. 계속 골을 넣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다. 최근 콘테 감독이 족쇄를 풀고 나니 훌륭한 골을 넣고 있지 않느냐. 특히 손흥민이 그렇다. 족쇄를 푼 그에게 맞서는 수비수들은 누구나 겁에 질릴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토트넘은 오는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과연 이번 경기에서 콘테 감독은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교롭게도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클루셉스키와 모우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콘테 감독은 새로운 전술을 짤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손케페 3톱 전술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17일 메뉴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은 난 3명의 스트라이커가 포진하는 3-4-3 포메이션을 선호한다. 루카스 모우라가 회복 중에 있고 브리안 힐도 큰 발전을 하고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페리시치가 있다. 그러면서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도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고 경험도 있다. 맨유전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리시치는 윙어 출신입니다. 콘테 감독의 3백에서는 윙백에 포진하고 있지만 그는 앞서 보여드린 히트맵에서처럼 공격 성향이 강해 그 경계를 넘나들고 결국에는 윙 포지션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 본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기록을 보면 리그 경기와 챔스 등 모든 대회 통틀어 5골 2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나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페리시치 선수와 동반 출전한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플레이를 보면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억제하며 본인이 대신에 좀 더 공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포워드지만 오히려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콘테 감독의 맨유전 전술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페리시치가 오른쪽 공격수로 나온다면 둘의 활동 반경이 겹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페리시치가 크로스 능력까지 탁월하기 때문에 둘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이러한 언급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이번 맨유전에서 둘의 조화가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 모우라의 부상이 오히려 팀의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게 되는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다. 만약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토트넘은 리그와 챔스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콘테 감독의 말대로만 된다면 레비 회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겨울에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지와 어떤 포지션을 보강할 것인지를 말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지 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공존할 수 있다면 확실히 토트넘의 공격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페리시치는 노장이지만 여전히 발끝이 살아있다. 우리는 지금껏 지켜봐왔고 그의 스탯이 말해준다. 그의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의 또 한 번의 발리골을 난 기대하고 있어. 해리케인이 가로채지만 않는다면 손흥민과 둘은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리케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의 조화가 아주 기대됩니다. 페리시치가 욕심을 줄이고 서포터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도 토트넘에서 득점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홀란드가 너무 강력하잖아. 벌써 케인과 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고. 물론 홀란드는 아직까지는 신인이니까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콘테 감독이 과연 명장일지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 콘테 감독은 지금까지 명문팀들을 이끌면서 두터운 스쿼드로 경기를 펼쳐왔잖아. 지금처럼 어려움이 닥친 적은 거의 없어. 그래서 항상 의문부호가 따랐는데 이번 시즌에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아.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양쪽 윙포워드로 나선다면 아마도 PSG의 M&M 라인에 대적할 수 있는 EPL 조합이 아닐까? SPH 어때? 괜찮지 않아? 그래서 난 이번 맨유전을 기대하고 있어. 물론 현재 전력상 토트넘이 훨씬 더 우위에 있지만 그래도 맨유는 두터운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고 말이야.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확실히 강팀이라는 걸 증명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손이 골을 넣었으면 좋겠어. 요즘 토트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손흥민이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 왜 콘테는 늘 똑같은 전술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한 선수를 망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그게 바로 콘테의 고집이라는 거지. 지난 시즌 득점왕을 누가 저렇게 수비적으로 쓰냔 말이야. 페리시치 영입은 꽤 악수였던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